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스토리 민강의 이시은입니다. 즐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큼발랄 건강 MC 이시윤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시니어 여러분의 뱃살이 줄고 날씬한 허리를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시선이 멈추는 곳,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며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바로 허리둘레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만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면 금방 홀쭉해지던 배가 이제는 물만 마셔도 나오는 것 같고 아무리 동네 한 바퀴를 열심히 돌아봐도 요지부동인 걸 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살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게을러서 혹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 체계가 자연스럽게 변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아주 당연하고도 정직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일단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살을 빼서 모델처럼 날씬해지자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자 기둥인 허리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더 활기차고 통증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보내기 위한 아주 소중한 인생의 비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따뜻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가장 먼저 왜 유독 중년이 되면 배만 볼록 나오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아주 소중한 공장인데 이 공장이 줄어드니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 남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저장하기 쉬운 창고인 복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복부 지방 축적을 막아주던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다가 사라지니 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피와 지방보다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기름 덩어리들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혈압을 높이며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내장 지방은 만성염증의 온상입니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불꽃.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치매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년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죽음의 오중주, 즉 대사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낮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내 몸은 이미 비상사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허리가 굵어질수록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지방간 역시 큰 문제입니다.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주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서 오는데 이것이 내장 지방과 만나면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맙니다. 뱃살을 뺀다는 것은 단순히 지방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더해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불청객,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에 에너지를 넣어주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무뎌집니다. 결국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남은 당분은 모조리 지방으로 저장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무리 땀 흘려 운동해도 허리둘레를 줄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단 조절을 통해 우리 몸의 인슐린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굶지 마세요. 시니어 세대에게 극단적인 단식이나 굶는 다이어트는 독입니다. 근육이 더 빠져버려서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허리둘레가 변한다는 사실, 거꾸로 식사법을 기억하십시오. 식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세요. 아삭한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장에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먼저 들어간 식이섬유가 장에 촘촘한 그물을 쳐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아주 천천히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니 인슐린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합니다. 허리둘레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년들이 자주 겪는 심리적 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갑자기 단계 당기거나 배가 부른데도 무언가 계속 입에 넣고 싶은 기분이 드시나요? 이 증상은 내가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행복을 전해주는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 뇌가 자꾸 당분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참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15분만 참으면 그 가짜 허기는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성공 사례로 희망을 이어가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평생 술과 고기를 즐기셨던 전형적인 배에 나온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딱 두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첫째는 술자리에서 안주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만 드시는 것. 둘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30분간 손을 잡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습관의 반복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바지 치수가 36인치에서 32인치로 줄었고 무엇보다 늘 피곤하던 몸에 활력이 생겨 이제는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십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70대 초반의 정 어르신은 평생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거꾸로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고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집안을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셨죠? 놀랍게도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졌고 허리둘레도 5cm나 줄어드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살 빠질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순서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니 신기하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중년들이 특히 듣고 싶어 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술자리 대처법일 텐데요.
술을 드실 때는 물을 술 한 잔당 한 잔씩 같이 마셔주세요. 알코올 분해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 안주를 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 배가 고픈 것은 진짜 배고픔보다는 알코올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당이 떨어져 생기는 가짜 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 대신 황태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물로 해장하며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뱃살 방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년의 저, 최종 당화 산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해 생기는 독소입니다.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운 음식에 아주 많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나 빵이 맛있긴 하지만 이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장 지방에 염증을 악화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가급적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같은 고기라도 수육으로 드시는 것이 구워 드시는 것보다 허리 건강에는 100배 이상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소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들어 음식이 장내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올챙이 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엉이나 연근을 자주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허리 라인이 매끈해집니다. 평소에 생강차나 계피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소화 효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은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돕고 내장 지방이 타는 것을 촉진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시니어분들을 위한 필승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카트에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것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유색 채소입니다. 보라색 가지, 붉은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씻어줍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청소하는 데 으뜸입니다. 그 다음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신선한 달걀, 두부, 그리고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담으세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복부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미역이나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은 장내 중성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변비 예방은 덤이죠.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품은 카트에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정제된 밀가루 대신 귀리나 보리, 현미 같은 거친 곡물을 선택하세요. 이 장보기 리스트만 지켜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허리 건강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허리살을 빼겠다고 갑자기 바닥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를 수십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시니어의 허리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척추와 디스크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대신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일상 속에서 걷기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배꼽을 등 쪽으로 쏙 당긴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가슴을 활짝 펴서 걸어보세요. 이것을 드로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깊숙한 곳에 있는 심부, 근육인 복횡근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마치 천연복대를 찬 것처럼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허리살을 빼는데 왜 다리 운동을 하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모여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그만큼 우리 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가만히 숨만 쉬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몸으로 체질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 의자를 뒤에 두고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꾸준히 해도 한 달 뒤에는 달라진 허벅지에 힘과 매끈해진 허리 라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년들이 겪는 또 하나의 말 못할 고민은 바로 뱃살과 함께 찾아오는 허리 통증일 겁니다. 배가 나오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척추가 앞쪽으로 휘어지는 요추전만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때는 복근 강화만큼이나 등 근육 강화가 중요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수시로 해보세요. 구부정한 자세만 바로잡아도 숨어 있던 1cm의 키가 살아나고 허리둘레가 시각적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해서는 안 될 습관도 짚어봅시다. 많은 분이 식후에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이나 믹스커피를 드시죠? 하지만 식후에 바로 들어오는 과당과 설탕은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여 내장 지방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식후에는 무조건 물이나 설탕 없는 차를 마시고 입이 심심하다면 양치질을 바로 하세요. 양치질만 제때 해도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눕지 마세요. 식후 20분 정도는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고 뱃살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허리둘레의 핵심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지방 분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을 설계하고 결국 다음날 아침 허기를 더 느끼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뱃살의 가장 큰 우방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정적을 즐겨보세요. 깊은 호흡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지방연소 시스템을 다시 가동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중년분들이라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의 폭식도 큰 고민이죠. 이럴 때는 미리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행사장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접시에 담을 때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먼저 채운 뒤 고기나 전을 소량만 올리는 전략을 쓰십시오. 남들이 권한다고 다 받아먹지 마세요. 정중하게 요즘 건강관리 중이라 조금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둘레를 줄이는 과정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다독이고 아껴주며 끝까지 완주하는 아름다운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과식을 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다음날 조금 더 가볍게 먹고 10분만 더 걸으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제보다 1%만 더 건강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분들입니다.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혈액순환 장애와 부종입니다. 다리가 잘 붙는 분들은 허리둘레도 쉽게 늘어납니다.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몸의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림프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주변을 수시로 가볍게 두드려주거나 마사지해 보세요.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허리 라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누워서 뭉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자세들도 지친 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리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옷을 예쁘게 입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숨바꼭질하며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존감 있게 지켜내고 싶어서 하는 아주 숭고한 노력입니다. 중년과 시니어의 건강은 곧 자유입니다. 허리가 가뿐해지면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의 통증이 사라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뱃살은 더 쉽게 찌고 당뇨 위험은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고품질의 단백질 식사를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세요. 계단 오르기, 뒤꿈치 들기 같은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력을 지키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근육 건강을 위한 단백질 섭취의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몇 끼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나 생선 혹은 두부 반모를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콩에 들어있는 류신 성분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기를 드시기 부담스럽다면 발효된 콩, 식품인 나토나 템페를 식단에 넣어보세요.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서서 걷는 습관, 텔레비전을 볼 때 소파에 눕지 않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의 허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장을 볼 때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평소에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 자체가 최고의 허리 운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항염, 식단 하나를 더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은 중년의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듬뿍 넣어 드세요.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조리 마지막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깨 가루를 국이나 찌개에 듬뿍 넣어 드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식이섬유 섭취도 늘릴 수 있습니다. 들깨 가루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아주 탁월하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사유연성입니다. 대사유연성이란 우리 몸이 당분을 에너지로 쓰다가 당분이 없으면 즉시 지방을 꺼내어 에너지로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환 능력이 떨어져서 자꾸 당분만 찾게 되고 지방은 태우지 못하는 몸이 되죠.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 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스위치가 켜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고 대사를 돕는 마법의 음료, 해독 주스, 레시피를 공유해 드릴게요. 중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른바 ABC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1대 0.3대 1의 비율로 갈아 마시는 건데요. 비트의 베타인 성분은 간 해독을 돕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도와 묵은 변을 배출하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색이 맑아지고 뱃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아이고, 이 배 좀 봐라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조금 가볍게 해줄게라고 따뜻하게 내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건강한 습관도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운 선물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반짝이는 보석 같은 건강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스토리민강의 이시윤 건강댄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